네,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우선 교재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진도는요, 저희가 발달 쪽을 오늘 다루게 될 텐데, 발달은 2주에 걸쳐서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발달을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펼쳐보시면 저희가 세션 1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옆 페이지 15페이지를 보시면 유닛들이 한 29개의 유닛이 보이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나갈 진도는요, 어디까지냐면, 왜냐하면 저희가 OT를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정신분석 이론까지를 하게 될 거라서 16유닛까지 오늘 진도는 나갈 예정입니다. 16유닛까지 내용 진도는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역별로 무엇을 했었죠? 영역별로 기출 분석을 해드릴 거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강의 마지막 타임에 저희가 이제 발달에 관련된 기출 문제는 선생님들께 관련 한 5개년에서 나왔던 기출 문제를 함께 분석을 해드릴 겁니다. 물론 저희가 수업 중간에도 제가 어떤 유닛에서 어떤 식의 문제들이 나왔었는지에 대한 것들은 계속 짚어드리면서 갈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선생님들이 너무 기출에 대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못 다루고 내가 모르고 어떤 부분에서 기출이 되었는지를 모르고 갈까봐 그러한 부분 걱정 안 하실 수 있게 포인트 짚어드리고 갈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세요. 네. 자, 우선 첫 번째로, 네. 큰 틀을 한번 볼게요. 발달을 우리가 떠올리시면 첫 번째로는 발달에서 어떤 기초들을 저희가 다루고 가야 하는, 발달의 기초에서 다루고 가야 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어떤 발달에서 관련 개념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달이 어떤 유전이냐, 환경적인 요인이냐, 이러한 것들을 다루게 되는 어떤 학설적인 부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발달을 어떤 하나의 단계의 과정으로 보느냐, 아니면 경험과 학습들이 누적이 되어서 어떤 양적으로 어떻게 팽창하고 증가한 그런 변화들로 볼 수 있느냐부터, 아니면 또 발달의 원리적인 부분들, 유아들이 발달함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원리를 가지고 발달을 하게 되느냐,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발달의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떠올렸을 때 발달 이론을 떠올려서 선생님들이 명확하게 떠올리셔야 하는 개념들이 뭐냐면 성숙주의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 학습 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정신분석 이론에는 정신분석 이론에는 심리성적 이론과 그리고 심리사회적 이론이라고 해서 에릭슨과 그리고 프로이드 두 분의 어떤 이론을 약간 달라요. 약간 그 두 가지의 다른 이론들을 좀 보시고 가야 되는 것이고,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듯 피아제와 비고치키의 대표적인 이론들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동물행동학적 이론에서는 저희가 로렌츠라던가 보울비의 개념, 지능 이론, 그리고 생태학적 체계 이론은 올해 사실 기출이 되었던 브롬펜 브레너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들, 그리고 로저스가 있는 인본주의 학습 이론까지. 인본주의 학습 이론은 상담에 대해서 어떤 상담, 학부모와 그리고 우리가 내담자와 상담자가 된 그 관계 속에서 학부모와 그리고 교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상담을 어떤 과정으로 어떤 치료 기법을 가지고 상담을 해야 하느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래서 선생님 어디서 그러면 기출이 많이 되었나요? 제일 많이 기출된 데가 어디예요, 선생님들? 맞아요. 인지발달 이론이죠. 인지발달 이론이 제일 많이 기출이 돼요. 인지발달 이론에서 기출이 되고, 발달의 기초에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 기출이 된 부분들을 원리라던가 그리고 아주 오래전에 단계 이론과 비단계 이론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또 출제가 되었었고요.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보고 가셔야 되는 부분들은 원리적인 부분이겠죠. 왜냐하면 유아 발달에서 우리가 유아 교사인데 유아들이 어떻게 발달하는지를 알아야 이 아이의 지금 발달에 맞게, 이 아이의 흥미에 맞게 우리가 뭔가를 제공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것 때문에 발달의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성숙주의 이론 나오죠. 왜? 기다려주라고. 요즘 같은 어때요? 조기 교육이라던가 주입식 교육 때문에 아이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냅다 집어넣어 버렸죠. 그런 것 때문에 뭐가 발생됐어요? 아이들이 맞아요. 아이들이 우울증이 굉장히 많아졌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우리가 너무 교사 주도로, 성인 주도로 우리의 옛날부터 사실 계속
가지고 오던 유아교육의 흐름은 뭐였냐면 아동 중심이고 놀이 중심이고 흥미 중심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등한시하고 어떤 인지적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다시 대두되고 있는, 강조되는 부분들이 성숙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숙주의가 사실은 큰 어떤 유아교육의 흐름을 좌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기초라고 보시면 돼요. 심리학적 기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성숙주의 이론에서 우리가 게젤에서의 항상 뭐 학습 준비도라던가 또 게젤이 성숙을 어떻게 보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안 좋은 것 같은데 왜 외워야 돼요? 그게 안 좋은 게 아니라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너무 이제 단편적으로 인간을 너무 수동적으로 봤었기 때문에 자극과 반응에 그냥 거기에 결합된 어떤 행동 양식들을 그냥 다 학습해서 발달이 돼가는 거다라고 너무 단편적으로 봤었기 때문에 비판이 있지만 사람은 어때요? 학습을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학습을 어떻게 해가느냐에 대해서 증명하고 연구한 것으로는 학습 이론을 따라갈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 이론을 명확히는 알고 가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주의 이론이 문제로도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완전 대놓고 행동주의 이론을 물었던 건 좀 옛날 문제고요. 정신분석 이론적 관점에서, 성숙주의 이론적 관점에서, 뭐 학습 이론적 관점에서,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왜 그런지, 그 아이의 행동이 왜 그런지를 쓰세요 라고 하는 단편적인 문제는 아주 옛날에 문제 어렵게 나왔을 때 나오는 거고, 요즘은 이 행동주의 이론, 학습 이론 같은 경우는 어떤 좀 쉽게 설명하면 교과에 들어서, 언어에 들어가서, 아니면 어떤 뭐 수학적인 부분에 들어갔을 때 그러한 부분들에서 행동주의 이론적인 입장에서, 학습 이론적인 입장에서 교사가 어떻게 교재를 제공한다거나 아니면 놀이를 어떤 식으로 제공한다거나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할까, 어떻게 아니면 지도를 해야 할까, 그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요즘은 나옵니다. 정신분석 이론적인 부분들은 아이들이 어때요? 사실 정신분석 이론을 누가 창시했어요? 프로이드가 창시를 했어요. 누구를 분석하면서? 신경증적인 어떤 환자들을 분석하면서, 연구하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보니까 언제가 다 문제였대요. 아기 때 문제 때문에 다 이게 생겼대요. 그렇다 보니까 아기 때, 생애 초기 때 경험, 유아기 때 경험이 너무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 중에서 유아들에게 영향을 주는 누구? 부모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고, 또 우리는 부모 말고 누구를 만나요? 교사를 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 생애 초기의 경험이 너무 중요한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경험들을 우리는 그러면 하게 해줘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가 어떤 뭐 마음의 상처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도 강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심리사회적 이론에서 누구 있어요? 우리 에릭슨 같은 경우는 무엇을 이루어 가는데, 자아를 통합해 가는데,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본능적인 원초화적인 부분들 말고 뭔가 좀 자아로서 뭔가 이 사람이 점차 성장해 가면서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전 생애적으로 우리가 성격들이 발달해 나간다고 봤을 때 이 자아를 통합하고 발달해 나가기 위해서 이 단계별로 굉장히 위기들을 잘 극복해 나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럴 때 우리 유아기가 어느 정도 단계까지 거의 근접하게 들어가냐면 1단계부터 한 4단계 정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아기가 마지막에 속하는, 그러니까 뭐 4단계까지 완전 다 속하지는 않지만 그 앞 정도 단계까지는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우리는 유의미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오늘이 우리가 그것까지를 다루게 될 내용이에요. 이 인지 발달 이론이라던가 이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게 될 부분인 거고. 네, 그래서 저희가 발달의 이제 기초부터 좀 시작을 해봐야 하는 거죠. 자, 발달의 개념을 한번 보실게요. 백지노트에서 선생님들께 제가 예시를 드려서 아마 오늘 배운 내용은 이제 이미 다 아실 것 같아. 그렇죠? 발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때는 발달과 관련이 되어 있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가야 돼요. 이 발달의 개념이 그래서 기출이 막 많이 됐느냐, 막 그렇게 많이 되고 그러한 걸 떠나서 지금 이 내용을 이해를 해놔야 나중에 어떤 이론에 가서 저희가 좀 쉽냐면 유닛 어디예요? 그거 단계 이론, 비단계 이론과 관련된 것들을 설명할 때 조금 유닛 4 발달에 대한 학설을 좀 배울 때 그런 부분에서 좀 연결이 되는 건가? 그게 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 개념을 우리가 뭘 봐야 하냐면
발달이라는 개념과 성장, 성숙, 학습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헷갈리는 개념이 뭐냐면 성장과 성숙이라는 개념이에요. 뭔가 둘 다 우리가 아이가 이만큼 성숙했어요, 성장했어요, 다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뭐가 그렇게 다를까라는 것을 보셨을 때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말을 하냐면 교재에서는 포인트를 선생님들 줄을 좀 그어 놓으셨으면 하는 것이 뭐예요? 양적 증감이 변하죠. 즉 양적으로 무엇을 하는 거냐면 향상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말을 한다고요. 양적으로, 질적으로 향상되는 것. 신장이 크는 것, 키가 크는 것, 체중이 증가되는 것, 골격이 크는 것, 어휘력이 증가하는 것. 양적인 증가적인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성장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유전적인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어떤 발달 단계가 있는 거라. 그래서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뭔가 규칙적으로 획득이 한 단계가 질적으로 획득이 되면서 변화되는 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단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숙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주요 단어는 뭐예요? 질적인 변화, 기능의 유능화, 구조적 변화, 유전적 요인. 이 용어들이 들어가면 우리는 성숙과 관련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 2차 성징이 어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어떤 성징들이 나타나는 거라던가 그러한 것들은 성숙적인 개념인 거죠. 학습은 뭐다? 훈련이라던가 연습 같은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 그것을 저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학습이라고 부른다. 요 정도만 알고 가면 돼요. 더 깊이 있게 알아갈 필요가 없어요.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공부를 하실 때에 줄글로 된 것을 이해는 하시되 이거를 그대로 다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합격하려고 공부하는 거지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기가 안 되는 거라서 이해를 지금 하기 위해서 강의를 듣죠.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해야 하는 건 핵심 단어를 체크해 나가는 거. 그거를 얻어 가시면 돼요. 유닛 2입니다. 자, 발달은요, 사실 각자 어때요? 어떻게 보면 어떤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서 일정한 순서 이런 것 따라서 다 똑같이 발달을 하는 것 같아. 근데 보면 다 커가는 애들을 보면 다 달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뭐 때문에 발달이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는 나지만 이 과정 속에서 보편적인 기준은 또 따라가게 되는 거. 그러한 것들이 발달의 원리라는 것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각자의 발달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발달의 원리를 봐야 하는데 뭐가 보이세요? 여기서 선생님들이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 상호작용이나 상호연관성이나 똑같은 말 아니에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상호작용은요, 여기서 선생님들 찾으셨을까요? 핵심이 되는 단어 뭐냐면요,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에요. 유전과 환경에 대한 상호작용이라고요. 상호 연관성은 뭐예요? 발달 영역 간의 상호 연관성이라고요. 발달 영역 간의 상호 관련성이라고 되니까 선생님 상호 관련되는 거니까 상호작용 맞아요. 발달 영역들 간에 상호 관련되어서 상호작용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원리를 설명할 때는 상호 연관성의 원리라고 우리가 암기해야 한다고요. 자꾸 자기 생각대로 이거 이러니까 이것도 해주세요 하면 안 돼요. 그쵸? 상호작용하고 떠올리면 유전 환경, 상호 연관성 하면 발달 영역 간. 그래서 발달 영역 간에 우리가 그래서 상호작용을 한다. 서로 어떻다? 복잡하게, 밑에 보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유기적으로 어떻게 돼 있다? 관련이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 언어 발달이 엄청 빠른 애가 있어요. 말이 빠르니까 어때요? 주변 사람 앞에 안녕하세요. 오늘 식사는 뭐 하셨습니까?
어떻게 막 말을 해요. 어떤 애는 말 한마디 못하는 애가 있어.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말이 빠른 애는 주변 사람들과 계속적으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의사소통 능력이 늘어나겠죠. 이 의사소통 능력이 늘어나면 사회성은 자연스럽게 또 촉진이 되겠죠. 이런 사회성이 촉진이 되면 이 아이는 다양한 사회적인 경험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하겠죠. 사회적 경험 많이 하면 뭐가 되겠어요? 문제 해결력이 뻥 올라가겠죠. 요렇게 영역들 간에 상호 관련되어서 총체적으로 발달하는 상호 연관성의 원리. 자, 순차성이 있습니다. 순차성과 방향성. 어떤 곳에서는 순차성, 방향성을 한꺼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질문이 와요. 선생님, 순차성이랑 방향성이랑 같은 말 아닌가요? 순차성은 정말, 순서성은 그야말로 순서를 말해요. 순서가 우리가 뭐가 있어요? 앉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설 수 있어요. 서야 뭐요? 걸어요. 걸어야 뛰어요. 그쵸? 그러한 것들처럼 어떤 발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무엇이 있다? 우리가 앞으로 얘가 이거 했으니까 그 다음 우리 그러잖아. 아이고 뒤집었네. 이제는 뭐 기었네. 아이고야 이제 안 껐다. 이렇게 뭔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처럼 앞으로의 진행될 발달을 예측할 수 있는 것, 모습을 예측할 수 있는 건 이런 순차성, 순서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에서도 옹알이 했으니까 나중에 한 단어를 하겠네. 그 다음 한 단어 시기가 지나면 두 단어 시기가 되겠네. 그러한 것들처럼의 우리가 순서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오타 하나 얘기해드리고 가야 돼. 16페이지. 16페이지에서 근원 발달의 원칙에서 팔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목으로 가요? 말이 안 되잖아. 어디로 가야 돼요? 손목으로 가야 되죠. 근데 아무도 얘기 안 해줬었다는 거.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거죠. 팔에서 목으로 가나 보지. 그쵸? 그래서 팔 다음, 손목 다음, 손가락, 허벅지, 종아리, 발가락. 그러니까 발달이라는 것이 이렇게 신체를 보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어떤 방향성을 띠게 되더라. 그래서 두미 발달이라고 해서 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로? 발끝으로 가는 부분들. 그쵸? 그리고 또 중심에서 어디로? 이렇게. 어디로 가요? 안에서 바깥쪽으로. 일반적인 기능을 하는 것을 좀 더 세분화돼 가지고서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해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 두미 발달의 원칙, 근원 발달의 원칙, 세분화 발달의 원칙이라고 해서 어떤 발달에서의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시들을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밖에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왜 이건 순서성이 왜 방향성이고 저한테 물으셔도 그거는 정말 소크라테스한테 가서 물어야 하는 나훈아 아저씨처럼 이건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그냥 암기하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그런 원리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우리가 보시는 이제 네 번째가 되나요? 자, 방향성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실 것이 교재에서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하나 빼버리죠. 뭘 뺄까요? 뭘 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불연속성을 날려버리시자고요. 외우기 쉽고 그 다음에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뭘 날리자? 불연속성은 날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속성이라는 의미에는요. 두 가지가 내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인간의 발달이라는 거는 선생님들 어때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수정됐어요. 엄마 뱃속에 수정체로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부터 어디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것을 다 발달이라고 보잖아요. 그럼 이 발달은 어때요? 쭉 가니까 연속성이 있어요. 이 연속성이 있는데 이 연속해서 가고 있는 계속해서 이 가는 과정 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키가 엄청 빡 컸던 때가 있었고 내가 말 한마디 못하다가 말을 갑자기 몇천 개의 단어를 하는 순간이 확 오고 어떤 때가 내가 심리적으로도 내가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도약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급등의 시기들은 어떻더라? 다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가 나왔었죠. 그때의 선생님들 각
각각의 답들이 너무 다 다르게 사실은 작성이 되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참고하는 그런 기출 문제집들에는. 근데 명확한 답은 뭐다? 연속성의 원리가 맞다는 거죠. 연속성의 원리는 어떤 의미가? 두 가지의 의미가 계속적으로 발달한다. 하지만 속도는 일정하지가 않다.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성은 뭐예요? 개인차, 개성이에요. 자, 우리가 발달에서는 무엇을 갖는다? 각자들이 가진 고유성을 갖는다라는 의미예요. 개별성이 어떤 의미다? 발달에서의 고유성, 각자가 가진 고유성. 뭐예요? 우리 이거 뭐지? 이 뭐야 선생님들, 우리 갈 때 QR코드 그런 것처럼 아이들마다 유전 형질을 부모에게서 내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따라서 나에게 딱 박혀있는 어떤 유전적인 QR코드처럼 그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별로 어떤 발달에서의 보편성과 별개로 발달해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어떤 많은 유사성, 일반적 범주 그런 것과는 별개로 개인차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모든 아동들의 어떤 발달 속도나 양상을 들여다보면 나름의 독특함이 있더라. 그래서 기출문제 있었잖아요. 어떤 애는 만약 철수랑 영이면 철수는 이만큼 크고 영이는 또 이만큼 하고 그런 거에서 개인별로 나타나는 차이. 그것에 답은 뭐를 쓰면 되는 거예요? 개별성의 원리를 썼으면 되는 거죠. 누적성의 원리. 다 여기서 또 헷갈리는 거 나오죠. 우리가 결정적 시기는 뭐로 쓰면 돼요, 선생님들? 맞아요. 적기성의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같은 거예요. 같은 의미. 어떤 데 가시면 결정적 시기라고 설명을 붙여놓고 어떤 데를 가면 적기성의 원리라고 붙여놨는데 선생님 그럼 어떤 걸로 외워요? 둘 다로 외워도 돼요. 둘 다로 외워도 돼요. 근데 좀 더 원리라는 말을 쓸 때 어떤 게 입에 착 붙어요? 적기성이 붙죠. 그러면 적기성의 원리로 외워두시면 돼요. 적기성의 원리는 뭐다라고 결정적 시기를 말한다. 그걸로 암기를 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여기는 안 잡히겠죠? 소리가 안 들리겠죠? 너무 소리가 크게 들려요. 그 꼬르륵 소리가 지금. 배가 고픈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그래서 누적성의 원리, 기초성의 원리, 지금 그리고 적기성의 원리, 불가역성의 원리가 서로 좀 연결이 돼요. 어떠한 개념들이 요 네 가지. 그래서 요 네 가지를요, 어떻게 좀 보셔야 하느냐면, 표시하실 수 있을까요? 메모하실 수 있으시면, 유아기의 발달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논할 때 요 네 가지를 사용해요, 우리가. 심플하게. 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을 논할 때 다루어지는 발달 원리, 발달 기제, 혹은 발달 원칙. 요렇게 막 다양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다? 일반적으로 보통 요렇게가 강론서에서는 다루는 곳들이 있을 거라고요. 요렇게만. 그리고 얘는 따로 다룬다고요. 뭘로? 유아 발달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이 원리들을 따로 다루는 책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한꺼번에 제시해드렸다고요. 그렇지만 요렇게 분리 정도 시켜서 암기하셔도 돼요. 누적성이라는 것은 적혀 있는 대로예요.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누적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누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아기에 만약에 발달적인 결손이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된다? 이후 발달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과거에 어떤 결손이 있으면 그것이 다음 시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니 유아기 때 이게 누적이 되면 결손이 나중에는 장애까지 될 수 있으니 유아기 발달 엄청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기초성의 원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평생을 보았을 때 유아기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기본
토대가 평생을 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보시면 이런 거죠. 성인이 되어서 보여지는 그 특징들의 기초가 언제 형성되는 거다? 유아기에 형성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기의 발달이 중요하고, 유아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 제공해주는 교육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이 유아교육 시기 때 아이들에게 우리가 만들어 주었던, 제공해 주었던 그런 교육 환경이 평생 지속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적기성의 원리는 뭐예요? 가장 최적의 발달을 이룰 수 있는 시기, 이게 뭐예요? 적기성이기도 하고 결정적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유아기는 특정한 어떤 발달 과업을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기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결정적 시기라고도 부른다. 이것이 바로 적기성의 원리다. 이 적기성의 원리, 결정적 시기에 예시가 누가 있어요? 로렌츠의 각인 이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뭐 할로우랑 뭐 진머만이 얘기했던 우리 뭐 애착에서 왜 있잖아요. 왜 뭐 철사로 뭉탱이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엄마 주고 막 이렇게 털 있는 엄마 주고 했을 때 애착 이론 우리 실험했던 거. 그거랑 촘스키 거. 촘스키에서 우리가 나중에 가서 배울 거예요. 촘스키 때 언어 습득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말했던 촘스키 이론까지, 그것이 적기성의 원리로 설명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 하지만 이 적기성의 원리라고도 설명했는데 또 옛날 책으로 가보면요, 이 민감기라고 또 설명을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옛날 책이라고도 부르기는 못한 게, 이게 너무 결정적 시기라고 해서 이 시기 아니면 끝났어 라고 하는 이미지보다는 민감기라고 해서 좀 더 그 기간을 결정적 시기라고 보는 그 짧은 기간을 좀 더 늘려서 보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민감기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민감기라고 하는 용어는 누구에게 설명이 되었었냐면 보울비도 민감기라고 했었고, 또 민감기 쓴 사람 누구 있어요? 몬테소리 있었잖아요. 그렇죠? 몬테소리도 민감기가 있었고, 그래서 발달에 있어서 몬테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 또 사상에서 몬테소리 열심히 배울 거니까. 불가역성의 원리는 뭐예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누구랑 다 관련돼요. 기초성, 적기성, 누적성과 다 관련돼요. 뭐냐면 유아기에 요구됐던 특정한 발달 과업이 있었는데 그걸 만약에 놓치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아무리 충분하게 경험을 밀어넣고 결손된 부분을 아무리 내가 보완을 하려고 해도 모두 보완되거나 교정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차후에 다시 교정하거나 보충할 수가 없더라. 그러니 유아기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모든 발달의 과업들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그 시기마다의 발달 과업을 잘 발달시켜 나가야겠다. 그 역할을 누가 함께 도와야겠다? 유아와 성인, 유아가 아니지. 누가? 부모나 아니면 교사, 유아에게 의미 있는 성인들이, 네, 육아를, 양육을 담당하는 그런 보호자들이, 네, 이러한 것들을 잘 알아야겠다. 그래서 우리가요, 선생님들, 이 발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유아의 발달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 선생님들 어디 가셔야지?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나시게 될 거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어떤 놀이를 지원해야 하고, 어떤 상호작용을 해줘야 하고, 어떤 환경을 제공해야 할까?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발달적 요구를 내가 모른다면, 그리고 내가 이 아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흥미를 모른다면, 이 시기에 중요한 어떤 발달 과업이 뭔지를 모른다면 유아교육 과정을 운영할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발달의 개념, 그리고 발달의 어떤 원리들을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금 한 걸음 갔어요. 2개의 유닛을 우리가 한 걸음 만에 갔어요. 자, 한 걸음 무사히 잘 갔으니까 두 번째 걸음, 이제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걸음으로 가겠습니다.